네,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만져볼게요. 커스틱의 이제 투명도가 높을수록 물의 투명도나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커스틱의 오퍼시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트는 여기 이걸 꼴렁이는 노멀 값에 디스토션을 많이 중 0.1이 적당해요. 해보니까 더 적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0.1로 기본값 가져가고요. 커스틱 컬러는 전체적인 컬러를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거를 111로 하면 원래 본연의 값이 될 거고, 요거를 낮추는 건 오퍼시티 낮추는 거랑 같은 영향이라서 이거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푸른색 계열로 가져가고, RGB 옵셋 값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기본이라 만지지 않겠습니다. 파워는 이 RGB에 얼마만큼 차지할 정도 파워가 꽂혀 있고요. 이것도 기본값으로 두고요. 예, 텍스처는 비슷한 텍스처를 넣으셔도 돼요. 이런 우리 예전에 했던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을 넣어도 되고요. 근데 좀 부드럽게 다 이어지는 텍스처가 좋겠죠. 이렇게 끊어지면 아마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두껍게 표현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라인으로 좀 표현된 부분이 좋겠죠. 네, 그래서 좀 원본 텍스처가 제일 낫고요.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꾸기는 내용이니까 이 수면에 맞춰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히 페이크로 수면도 지금 너무 단조롭다 싶으면 수면만 바꾸고 그 적당히 커스틱의 내용을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녹색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걸로 조절을 했었죠. 2048 2048 네, 2048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낮춰서 맞춰도 큰 무리는 없어요. 네. 다만 정확하게 좀 그 크기와 내용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똑같은 텍스처 비슷한 텍스처와 타일링 크기를 좀 맞춰주면 좋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짝 조정해서 네. 결국에는 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바닥에 커스틱으로 표현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들어가 보면 물에 들어가 보면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안타깝게도 어, 물의 표면 같은 거를 잔잔하게 울렁거리는 표면을 트랜스루센트, 그러니까 반투명인 위에는 또 다른 데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렌더 타겟이 있지만 그 렌더 타겟을 일단은 굉장히 복잡해요. 렌더 타깃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블루프린트만 한 네다섯 개 만져야 되고 변수도 한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다루기에는 좀 애매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좀 넣어볼게요. 수면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음, 그 실드에 썼던 히트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실드에 썼던 MT 언더바 실드 03번 실드에 썼던 표현 중에 여기 히트 표현이 있어요. 히트 표현 맞았을 때 꿀렁거리고 어,
동그란 파장이 나오게 하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 표현을 가져다가 워터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가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히트 타임하고 요거를 컨트롤 C 워터 밑에다가 이렇게 히트 표현을 가져다가 먼저 월드 포지션에다가 한번 넣어줄게요. 우리가 월드 포지션을 지금 웨이브로 꿀렁거리는 걸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애드를 해주는 거죠. 애드를. 자, 요 내용 이제 우리가 지금 WP 월드 포지션 옵셋 값을 마지막에 곱하고 우리가 그 버텍스 노멀대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애드 여기 앞에 애드 앞에다 연결해주고요. 에디티브 이렇게. 요거는 조금 치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치워놓고 네. 이렇게 치워놓고 요 상태를 넣어주는 거죠. 그대로. 기본값을 좀 바꿔줄게요. 여기서 히트 타임을 3 정도 곱해주고 스피드를 빠르게, 그리고 히트 웨이브의 크기 세기를 5 정도 해주고요. 여기 이제 그 코사인 운동의 그 높이를 지정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사인 값을 파라미터로 승격해서 히트 사인이라고 할게요. 사인 값을 기본값이 마이너스 0.5 알파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리고 요거를 이미시브 컬러에도 좀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야 수면이 보일 테니까 이미시브 컬러에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드에서도 쓰려면 여기에 파라미터 컬렉션을 썼기 때문에 컬렉션 파라미터를 썼기 때문에 요거를 건들려면 외부에서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경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블루프린트를 한번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죠. 블루프린트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 깔린 걸 가지고 이렇게 깔린 요 스태틱 메쉬를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만들겠습니다. 스태틱 메쉬를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줄게요. 자, 다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플랜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디테일에 블루프린트 스크립트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변환할 수 있어요. 요 자체를 눌러보면 이렇게 내용이 뜨고요. 경로 선택을 우리 폴더에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어야겠죠. 오른쪽 버튼 새 폴더에서 bp에다가 여기 이름을 지우고 bp 언더바 워터 플랜이라고 할게요. 워터 플랜 블루프린트 생성 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내용을 가지고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크기를 처음부터 2.5로 했기 때문에 이거 원래대로 돌려 놓을게요. 1배로. 자, 제가 넣었던 내용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나오고 있네요.
자, 워터 메터리에서 우리가 쉴드 포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위치를 지정을 해서 히트 웨이브를 만들도록 했죠. 이거 MI 불러올게요. 이거 닫고 MI를 불러와서 요거를 보면서 지금 이제 요 레벨에는 그 다시 재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크기를 여기서 수정하는 게 맞죠. 1배로 해놓고 플랜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데칼은 따로예요. 같이 안 가는 이유는 이게 쓰임새가 좀 이렇게 두 개로 요거 얕은 물결에서는 플랫만 쓸 수도 있고, 그쵸? 데칼을 따로 쓸 수 있게 일단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플랫만 만들고요. 플랫만 블루프린트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요 내용에서 지금 생겼겠죠? 이 히트 내용들이 생겼죠? 요거를 만져보시면 이제 요렇게 해서 보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네. 밑에 히트와 알파나 이런 걸 만져보면 이거는 이제 오포시티고요. 네, 엄청 세게 나네요. 1로 돼 있고 하드네스는 요거 이제 이거는 만지실 필요 없고 레디우스 크기 얼마나 퍼질지, 그리고 요것도 이제 기본으로 놔두고요. 요거는 사인 값은 만져보시면 이 사인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높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네,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0.5로 수면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0.5를 줬고요. 히트 타임 퍼지는 속도 너무 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이 3 정도 줬고요. 웨이브는 이 웨이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되면 이렇게 되고 0.5면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아마 5로 했을 텐데 5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이긴 한데 일단 3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높이 꿀렁이는 실제로 지금 제가 우리가 메쉬를 만들 때 메쉬에 버텍스를 좀 많이 줬죠. 그게 실제로 이렇게 버텍스가 실제로 꿀렁이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높이값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 기본이 아마 2.5로 돼 있을 테고 20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20 정도 줘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다시 가볼까요? 다시 원본 매터리얼에서 컬러를 정의해주질 않았네요. 웨이브의 컬러도 정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이미시 컬러에다가 웨이브 자, 다시 멀티플라이 여기다가 끌어다가 이미시 컬러에 곱해서 다시 넣겠습니다. 웨이브 컬러 저장하고요. 자, 다시 바깥에 나와서 여기로 나와서 MI에서 이거 보고요. MI에서 요것도 좀 그룹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을 확실하게. 지금 히트 표현이라고 되는데 웨이브죠. 웨이브 표현. 웨이브라고 할까요? 여기 FX 워터 웨이브 하나 추가를 해야겠네요. 그쵸?
하나 추가한 다음에 워터 웨이브. 나머지 값들도 워터 웨이브, 얘도 워터 웨이브로 저장. 네, 이 정도 설정을 해서 놔두면 될 것 같고,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 쓰이는 이제 MI에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실행핀을 연결해서 리턴 밸류에서 변수로 승격, 이름을 역시나 MI라고 짓겠습니다. 컴파일 해주고, 자,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이벤트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설정해주는 내용은 프로그래밍에서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쓰이는 그 위치값 실드 포스를 가져다가 체크를 블루프린트에서 해줘야겠죠. 그쵸? 그 위치는 get player 캐릭터의 위치를 가져옵니다. get actor location을, 이 캐릭터가 현재 존재하는 위치, 캐릭터의 위치를 틱으로 받아오겠습니다. set vector parameter value 하면 요렇게 컬렉션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컬렉션에다 넣어주고 파라미터 이름 실드 포스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그 네, 수영장 형태의 워터풀로 레벨 한번 저장하고요. 레벨 저장하기. 자, 이름을 VPX 워터풀로 따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네, 저장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한번 했어요. 자, 여기 이 레벨에서만 쓸 수 있겠죠. 이제 그 만약에 실드 이펙트를 달고 있는 녀석이 여기서 쓰면 이제 혼동이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실드 포스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겹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바꿔주는 게 좋겠죠.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실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네요. 실드 포스가 있고 1번이 있는데 MPC를 뒤져볼까요? MPC 범으로 썼던 게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매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은 하나만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각 해당하는 벡터나 스칼라 파라미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름을 갖다 쓰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예로 얘 실드 포스 요 놈을 가져다가 한번 테스트로 쓰겠습니다. 하나 추가를 해서 얘는 이제 실드의 포스고 얘는 워터 포스라고 할게요. 워터 포지션 저장하고 워터 포지션으로 컴파일해서 다시 워터 포지션, 그리고 매터리얼에서도 다시 워터 포지션 해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터리얼 컬렉션에서는 하나의 매터리얼 컬렉션 가지고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을 입력해 둘 수 있고 그거를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이라든지
블루프린트에서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틱으로 지금 해준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프로그래머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틱 말고 지속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겠죠. 만약에 이 물에 들어갔다고 판단되고 이 물 안에서는 뭐 타임라인이나 어떤 다른 방법의 업데이트로 계속 틱 형태처럼 더 싼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소스 메터리얼 요 놈으로 넣어줄게요. 그래야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제 그 위치를 나오게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하면 그 위치에서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한계는 일단 물을 트랜스루센트로 라이팅 모드나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트랜스루센트 위에 물결이 계속 그 캐릭터 흔적으로 남게 하는 거는 트랜스루센트에서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여기 색감과 내용을 좀 바꿔줄게요. 저기다가 이제 파티클을 좀 넣어준다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겨놓을게요. 파티클 만들어서 뿌리는 거는 쉽죠.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MI 워터 MI에서 히트, 그러니까 물결이 되는 그 히트 부분에 컬러 웨이브를 설정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바꿔볼까요? F8 눌러서 나와서 네. 이 정도가 좋겠어요. 네, 이 정도. 그리고 히트 알파는 좀 약하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20. 네, 3이 적당할 것 같고 알파만 0.5로 해서 다시 F8 눌러서 빙의하고 네, 이 정도만 쓸 수 있겠네요. 아까는 조금 더 높았는데 1 하면 네, 이 정도. 그래서 물결에서 그냥 기본적인 이런 웨이브 파장은 실드에서 가져다가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물 튀는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넣을 건지 적용을 해주시길 한번 바랍니다. 과제로 해보시다가 안 되면 Q&A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뭐 노멀도 다시 추가할 수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어요. 트랜스루센트 위에서 뭔가 추가해 볼 수 있는 거는 재질에서는 월드 포지션 옵셋이라든지 그 정도죠. 이것도 티가 많이 나면 또 어색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일단 투명한 깨끗한 물의 형태는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틱 이벤트로 캐릭터의 위치에서 그 실드의 히트를 이용해서 살짝 물결 정도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전경이나 원경으로 캐릭터가 들어갈 일이 없으면 그냥 이것도 안 하셔도 되죠. 그냥 MI 정도, MI에서 음, 뭐 이런 것들만 조절하면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만 조절하면 되고요. 이제 이게 명색이 이제 배경 블루프린트니까 배경 블루프린트에 이제 이거를 어디다 놓던 간에 배경 작업자들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게 저 내용들을 노출시켜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MI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썼던 내용들, 여기 MI에서 썼던 내용들 중요한 부분만 오파시티, 그리고 요거 타일링, 스피드, 그리고 노멀의 세기, 그리고 히트 웨이브의 유무 정도 왜곡까지 한번 노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진행을 해서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배치된 상태, 그 존재 자체로만 존재하는 배경은 이벤트 그래프를 꾸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다 꾸며 줄 수 있으면 여기서 다 꾸며줍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set 파라미터 스칼라 파라미터 밸류. 아니, 이거는 이제 아까 꺼냈던 컬렉션 파라미터고요. set 파라미터 이렇게 MI에서 꺼내서 스칼라를 뽑으면 요게 바로 우리가 만든 크레이트 다이나믹 메터리얼 인스턴스, 우리가 만든 다이나믹 메터리얼 인스턴스의 파라미터 값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오파시티를 하죠. 오파시티. 자, 오파시티 0.5였죠, 기본값이. 근데 요거를 변수로 승격해서 같이 쓰겠습니다. 오파시티 인스턴스 편집 가능, 스폰시 노출. 네, 이렇게 두 개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워터에서 더 중요한 값이 페이드 서프니, 이거 경계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이 값은 1.3이 기본이었네요. 1.3 MI를 확인해야겠네요. MI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정한 MI를 보고 하는 게 낫겠죠. 컬러 버시티. 네. 자, 변수로 승격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겟을 반드시 연결해줘야 됩니다. 타겟. 우리가 계속 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죠. 타겟을 반드시 연결해주고요. 또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는 닫고 일단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얘도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만진 게 텍스처는 MI에서 한번 바꾸면 딱히 만질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플랫넷, 노멀의 강도 여기 있네요. 요거를 이름도 좀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S 떼고 이렇게 tx 언더바 n 언더바 플랫넷.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노멀의 강도를 여기다가 플랫넷 넣고, 여기 기본값이 뭐였죠? 플랫넷 MI를 보겠습니다. MI의 플랫넷 0.96.
0.96을 넣어주고 변수로 승격하면 이름 넣어주고요. 편집 가능 스포츠 노출 컴파일하면 기본값에 그 값이 들어갑니다. 얘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인스턴스 편집 가능 스폰시 노출 체크를 해주고요. 자, 연결 타깃에서 연결. 이번엔 또 어떤 놈을 추가하냐면 스피드 txn 스피드 요거의 스피드 값을 이름을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스피드 값이 기본이 0.2로 해놨네요. 0.2 변수로 승격 이름 넣어주고요. 이렇게 타겟 연결해주고요. 자, 또 하나 또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일링이네요. 타일링에 txn 타일 01, 02 자, 01 다시 02번 해서 값이 MI의 값이 2048로 넣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2048로 넣었고 변수로 승격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놈을 똑같이 넣겠습니다. 자, 체크 얘는 1번 인스턴스 편집 가능 체크 스폰시 노출 체크 그리고 타겟이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MR을 여기서 그냥 끌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와도 돼요. 됐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뭐가 있었죠? 컬러도 있고 컬러 웨이브도 있고 히트 알파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은 이벤트 그래프에서 틱으로 계속 체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놔두고 우리 기본적인 물만 그러니까 이 물만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놨을 때 기본적인 물만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놨을 때 페이드 소프트네스 기본값이 얼마였죠? 1.3인데 이게 입력이 안 됐네요. 1.3 자, 됐는데 에러가 떴어요. 느낌표가 편집 가능이 설정 안 돼 있대요.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진짜로 체크를 해주고요. 여기에 하는 말이 대부분 맞으니까 여기 있는 걸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했고 또 이번에는 보죠. 웨이브의 높이 그리고 사이즈 스피드가 있는데 요것도 만지게 해줘야겠죠. 뭐 바다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물결 없는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요거 해놓고 웨이브도 해놓고요. 웨이브 해놓고 자, 웨이브 스피드와 웨이브 스피드가 0.25였네요. 그리고 높이 웨이브 하이트 웨이브 히트를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하이트의 기본값 10 10대 있네요. 10 자, 두 개 다 변수로 승격 이름 넣어주고요. 다시 편집 가능과 스폰시 노출을 얘도 마찬가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타겟을 MI를 연결해주고요. 됐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추가해서 넣으면 돼요. 그 중에서 좀 실질적으로 자주 쓰일 것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웨이브 사이즈도 있고 웨이브 사이즈는
이제 컬러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컬러. 리플렉션도 추가를 해야죠. 리플렉션 추가했나요? 리플렉션 추가 안 했네요. 리플렉션도 중요하니까 만질 게 좀 많아지면 불편하긴 하지만 요거는 리플렉션은 꼭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션의 기본값 0.5로 되어 있네요. 0.5 변수 승격 이름 넣고 편집 가능과 스펀지 노트를 체크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툴팁을 좀 넣어주면 좋겠죠. 이 오퍼시티는 툴팁에서 물 전체 투명도, 그리고 페이드는 물 경계면, 그리고 요거는 물 노멀 강도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물 노멀의 속도, 그리고 이거는 물 노멀의 1번 타일링 값 1, 이거는 2. 웨이브 스피드가 이제 이거는 물의 WPO의 패닝 속도죠. 속도. 이거는 물 WPO는 월드 포지션 옵셋의 약자예요. 높이. 그리고 이거는 물 왜곡값. 이렇게 컴파일하고 요 놈을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선택을 해보시면 기본에 이렇게 우리가 넣었던 값이 나와요. 요것도 이제 그룹을 제대로 나눠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본 말고 fx 언더바 워터라고 할게요. 자, fx 언더바 워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txn softness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데 하나만 바꿨죠. 여기다 이제 넣었는데 이렇게 다 올려주면 돼요. 불편하지만 MI는 상관없고 안 올려도 오퍼시티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경계값, 그리고 왜곡값, 네,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순서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져보겠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죠. 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리플렉션도 수행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각각의 값에 우리가 넣었던 툴팁이 나오고 있죠. 웨이브의 높이의 스피드에 네.
여기에서는 이제 넣어줄 값이 컬러 값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여기서 좀 수정을 해도 좋을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물파장을 쓸지 안 쓸지, 이 외부 물파장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원경에 전경에 배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줄이면 좋으니까 웨이브 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이미시브 컬러에. 자, 네, 갖다 쓰고, 그리고 컬러 값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1번, 2번 컬러 값. 자, 컬러 값을 가져올 때는 여기서 또 이쪽으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넘겨가면서 할게요. 너무 기니까 한 4개씩 끊어서 MI도 하나 더 카피를 하고, set vector parameter value, 이름이 컬러 01, 그리고 컬러 02번이 있죠. 타깃 연결해주고 실행핀 연결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값을 이제 변수로 승격해서 컬러 01번 편집 가능 체크, 스펀시 노출, 컬러 01번이 네, 바깥쪽, 그러니까 뎁스의 깊이 쪽, 깊은 쪽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0에서 1 정도를 커버를 쳐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되고, 파란색. 네, 좀 블렌딩이 되니까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돼버리면 여기까지 다 빨간색이 되네요. 네, 반대네요. 컬러 02번이 저 바깥쪽이고 컬러 01이 안쪽이네요. 그래서 툴팁을 넣을 때 2번이 바깥쪽, 바깥쪽 뎁스, 그리고 얘는 안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컬러까지 설정을 해줬고요. 컬러도 워터 카테고리에 넣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본값이 정의가 안 돼서 그런데, 원래 기본값이 요거랑 111이네요. 랑 네, 붉은색이 됐고, 지금 2개가 생겼는데, 이게 버그인 것 같아요. 한 번씩
분명히 에펙스 언더바를 쓰면 이게 스페이스바 밀린 것처럼 그냥 띄어쓰기가 되네요. 그래서 밑에 언더바로 우리가 했던 거에 하나로 포함시키려면 진짜 두 개가 생기죠. 이거 버그인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컬러를 그래서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 주면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컬러 바깥쪽은 붉은색이고 이제 나머지 쪽은 기본은 녹색인데 이제 이게 좀 섞이죠. 뎁스가. 네, 이렇게 주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1 이상 주면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색깔이 반전 1 이상 주면 색깔이 반전돼요. 그러니까 1 정도 줘서 그 안에서 이제 맞춰서 블렌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111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또 타일링도 조절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너무 진짜 정말 평온한 수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원래 값은 0.96. 자, 살짝 움직임이 있는 수면일 때는 이거를 이제 조금씩 주는 거죠. 진하기랑 스피드를. 지금 타일링의 스피드는 안 좋네요. 타일링 스피드가 중요한데 타일링이 N 스피드가 왜 없지? 여기 있는데 역시 체크를 안 했네요. 체크를 해주고 우리가 만들어 놔도 이걸 스폰시 노출이랑 편집 가능을 체크를 안 해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스피드 들어왔고 네, 이렇게 변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배치를 하기 전에 밑에 여기 바닥에 깔리는 커스틱도 이왕 이렇게 하는 거 하나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함은 있어요. 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수면과 이 바닥 커스틱을 따로 가져가는 이유가 어디다 놓을지 모르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 채워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안에서 수정하면 되긴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데카를 추가하고 여기서 블루프린트에서 추가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값이 저절로 먹지 않아요. 마이너스 90도로 주셔야 되고요. 커스틱 MI를 가져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데칼의 그 사이즈를 118 놔두고요. 512 512를 하면 지금 그 크기랑 딱 맞아요. 위에서 보면 우리가 설정한 그 메쉬 크기랑 데칼의 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 밑으로 커스틱이 깔리기 때문에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한 100 정도 내려주겠습니다. 내려주고 컴파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그 커스틱 대가를 지워줄게요. 네, 지워주고 요거에 네, 자, 요 값을 이렇게 보면 좀 잘라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많이 목까지 올라갔네요. 네. 저 내용도 좀 만져줘야겠네요. 히트는 요 내용도 지금 MI에서 만져준 값과 지금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요 느낌대로 가려면 기본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요거까지 또 건들면 쓸지 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놓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히트 웨이브 3 WPO 20 히트 알파는 1. 네, 1로 돼있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원본 마스터 메터리얼에. 그래도 좀 문제가 있네요. 자, 요거를 보고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히트 웨이브를 다시 5로 바꿔주고요. WP로 월드 포지션 옵셋 좀 더 높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플레이를 해서 확인해 보면 월드 포지션이랑 되게 약해요. F8 눌러서 MI 워터를 풀어주면 조금 낮고, 여기서 월드 포지션 옵셋을 50이면 이 정도인데, 네, 3 정도 줍니다. 5죠. 5. 히트 아빠 끄고, 네. 그리고 컬러도 우리가 하얀색으로 줬었죠. 요거를 같이 갖다 쓰니까 자, 이 컬러도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요걸 가지고 원본을 여기다 소스 메터리얼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원본의 그 컬러를 잘 보이지 않는 색깔로 회색깔로 넣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컬러가 우리가 지금 MI에서 이거 기본값을 1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워터플랜의 컬러를 테스트로 붉은색으로 넣어보면, 네, 붉은색으로 나오네요.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좀 낮춰야겠네요, 이거를. 다시 위치를 0점으로 하니까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위쪽으로 살짝 100 정도만 올려주고요. 컬러를 녹색으로, 네, 지금 요 정도 나오고, 위로 올리고 플레이 해보면 다른 걸 올렸네요. 네, 자꾸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닥을 선택했어요. 얘를 워터플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원래대로 네, 하얀색을 주겠습니다. 하얀색 주고 F8 MI로 나와서 우리 원본 메터리얼을 줬기 때문에 또 먹질 않네요. 그쵸? 요것도 좀 수정점을 주긴 해야겠네요. 히트 웨이브랑 WPO 그리고 하이트 알파, 이 세 가지는 한번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을 것 같아요, 주는 게. 다시 ESC에서 나와서 좀 더 많아질까봐 걱정해서 좀 안 줬는데 줘야겠네요. 3개를 주겠습니다. 3개.
추가하고, 자, mi 같은 지금 워터에서 추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워터로 쓸 거니까 웨이브 스피드. 그쵸? 아, 이거 같이 붙여 형태를 비슷하게 써야겠네요. 웨이브 스피드, 그리고 웨이브 닝, 웨이브 밸류, 웨이브 밸류고, 그리고 히트 알파는 웨이브 알파. 여기도 웨이브 레디우스를 한 120 정도 늘려줄게요. 이거는 웨이브 하데니스, 웨이브 사인값, 웨이브 WPO.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어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왜 난리가 났냐면 제가 이제 변화를 시켜 놓고 여기는 같은 이름이 아니니까 여기다 적여준 내용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도 수정을 안 했죠. 제가 추가를 해놓고 실행할 게 아니라 요거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또 다시 세 가지를 웨이브 스피드랑 넣어야 될 게 웨이브 밸류, 그리고 웨이브 알파, 요 세 가지를 컨트롤하기로 했었죠. 웨이브 알파는 기본 1, 웨이브 밸류는 5, 스피드는 0.25, 5, 0.25. 자, 잘못했습니다. 로컬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로 웨이브 스피드가 여기 있네요. 웨이브 스피드가 여기 이 가우를 쓰고 있었네요. 0.25, 0.25 같은 값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죠. 달리 줘야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인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 내용을 그 블루프린트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근데 블루프린트 내용을 같이 적용을 시켜주지 않아서 문제인 것도 있었고, 요 블루프린트의 변수 네임을 바꿔주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웨이브 밸류 편집 가능, 스펀지 노출시키고요. 웨이브 알파까지 넣어줬습니다. 타겟 연결했고, 요거는 물 접촉 시 이렇게 하겠네요. 입수 시 파장 속도, 입수 시 개수, 이거는 입수 시 파장 알파.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세 개는 워터의 워터인이라고 할게요. 워터의 인. 자, 인의 웨이브 밸류, 웨이브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를 좀 내려보면 나오죠. 아, 얘가 아니라 노출 체크를 안 했네요. 아, 또 이게 버그처럼 또 두 개가 생겼네요. 언더바로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 버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분명히 이 fx 언더바 웨이브 워터 언더바 인을 썼는데 여기서 드래그 했을 때는 얘가 스페이스가 띄어진 걸로 읽히니까 이거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언더바가 넣는 걸로 해야 나오겠죠. 네. 스피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밸류는 3, 네, 3 정도, 알파는 1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막상 실행되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쵸? 올려서 자꾸 바닥을 올리게 되는데 워터 플랜을 만져야겠죠? 계속 실수하네요, 저걸로. 자, 기본값이 2, 3, 네, 컴파일. 다시 워터 플랜 선택하고 좀 많이 주겠습니다, 일부러. 네, 이 정도 표현되네요. 약간 반감되는 것 같아요. 높이도 올려주고요. 100 정도 올려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틀린 거는 여기 0점으로부터 그 적용되는 그 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굉장히 파장을 많이 받고 이 위쪽은 지금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장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에 들어가면 이 영역에 들어가면 이게 더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많이 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줘야 될 게 요거네요. 요거 레디우스의 크기. 네, 이제 120으로 줬는데 120이면 조금 큰 거예요, 저기보다. 자,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한 이 정도 많이 해볼게요. 오우, 더 심하죠? 지금 위치가 0점이다 보니까 더 심해요. 알판 1 웨이브 밸류가, 네, 여기에서 높이 값도 안 줬네요. 이 웨이브 WPO도 줘야겠네요. 웨이브 WPO 하나 더 주겠습니다.
이름 바꿔야겠네요. 아, 바꿔놨구나. 별표 20 30 30. 이거는 워터 인으로 해주고 시 가장 높이 타겟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높아지고요. 이 정도. 이걸 낮춰보시면 이렇게 파장이 심해졌다가 동그랗게 낮아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형 형태의 마스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치가 이제 캐릭터 업데이트 위치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세지죠.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여기서 F8을 눌러서 요놈의 애매가 변경이 되네요. 눌러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가 힘드니까 3.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스피드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컬러도 네, 컬러는 이제 원하는 색깔로 바꾸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딱 알맞겠네요. 네. F8 다시 눌러서 네, 실행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배치를 우리가 가져온 내용 중에 랜드스케이프 스탬프 있죠? 거기 맵에서 오버뷰를 네, 모두 저장하고, 자, 그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월드 세팅에서 게임 모드의 오버라이드를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게임 모드 VFX로 넣어줍니다. 그럼 기존 플레이어 캐릭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스타트 플레이어 스타트 위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구덩이에다 넣어줄게요. 구덩이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좀 많이 깊은 구덩인데 여기 이제 이동할 때 좀 답답하시면은 카메라 속도가 있어요. 좀 이거 높여주면 굉장히 빠릅니다. 컨트롤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 옆에 게 좋겠네요. 스탬프 크리에이터 2번 여기다가 플레이어 스타트를 넣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깊네요. 자, 생각보다 깊어서 네, 엄청 깊네요.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로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카메라 다시 속도 돌려놓고요. 우리가 만든 배경 블루프린트 워터플랜을 여기다 깔아주겠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크기에 맞춰서 스케일링을 해줄게요. 4, 3, 3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가 좀 비네요. 여기 옆에가 4 정도 해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줘야겠네요. 내려줘서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하고 좀 줄여야겠네요. 그러면 3 정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지금 그 라이트가 굉장히 밝고 깨끗한 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이부터 플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만져줘서 넣어주면 되겠죠. 살짝 물의 색깔의 농도라든지 물의 농도를 진하게 한다든지 0.5였죠. 여기서 소프트네스를 만져서 여기 농도를 채워준다든지 경계면이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농도를 높여 여기는 오퍼시티를 높여도 이 소프트네스 경계면이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찬 안개처럼 보이죠? 0.3, 1.3, 한 0.6 정도 주고 색깔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1.3인데 1 정도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2는 거의 안 이렇게 멈춰 있는 느낌이었고 살짝 움직임이 꿀렁거리게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라이트가 비치는 게 라이트 위치가 좀 저렇게 햇빛의 위치가 저렇게 돼 있네요. 자, 경계면에 요것도 512 좀 더 자잘하게 1024 1024 1024 네, 좀 더 자잘하게 넣고 이거 경계면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뒤집어지거든요. 플랫네스가 살짝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 물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이런 느낌이. 자, 요것도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플랫네스 원래 0.96이었죠. 0.96은 이쪽, 0.5는 네, 0.6, 0.7, 0.9 아니면 아예 1.1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웨이브 스피드도 조금 주셔도 이건 1 이상 넘어가면 진짜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0.5에서 10 정도 줘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더 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지금 너무 왜곡이 좀 심하게 줬어요. 원래 한 0.23, 0.5, 0.5였죠. 0.5가 적당하네요. 그쵸? 이제 좀 멀리 볼수록 이렇게 되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 더 주고 싶으면 1 정도 줘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런 게 심해지니까 0.5가 낫겠네요. 그리고 네, 컬러 값도 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좀 그냥 푸른색이기 때문에 푸른색에 맞춰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0.5, 0.2, 0.3, 0.5 이런 식으로 더 푸른색에 맞춰서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컬러 1번은 크게 0.11 줘볼까요? 안쪽이라서 이게 좀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FX 워터인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수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물속에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에 맞춰서 좀 편집해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 또 이왕 넣는 것도 요 바닥면도 이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칼에 음, 어,
요것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틱의 내용에는 똑같이 요 내용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디스트나 RGB 옵셋은 만질 거 없고, 디스트도 만질 거 없고, 파워랑 오파시티, 오파시티도 같이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쓰냐면 일단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이 물 수면, 그러니까 물 표면의 메쉬가 요거고요. 그리고 데칼의 내용은 따로 만들어 줘야겠죠. 다이내믹 메테리얼 인스턴스를. 자, 요거를 바꿔 낄게요. 이걸로 컨트롤해서 바꿔 끼고, 여기 연결 끊어주고요. 이 뒤에는 데칼까지 만든 다음에 데칼 MI까지 변수로 승격, DMI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실행핀을 연결해 주고요. DMI도 아니죠. DMI는 다른 형태로 또 넣어줘야겠죠. 컴파일하고, 일단 컴파일하고 조금 위쪽으로 올리고요. 좀 정신이 없는데, 이게 좀 많아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정렬을 해줘야 되고요.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은 헷갈리니까 시퀀스로 줄게요. 시퀀스로 나눠서 요 DMI get 해서 갖다 씁니다. 똑같은 내용을. 뭘 갖다 쓰기로 했죠? 처음에는 커스틱의 타일링하고 워터의 타일링을 같이 쓰기로 해야 그 커스틱의 내용이 좀 맞으니까 같이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같이 쓰냐면 요걸 카피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타일, 여기 있네요. 타일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우리가 변수는 그냥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고 요거를 이렇게 타겟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은 한 가지 변수로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같이 조절하고 싶으면 매트리얼을 설계할 때 요 네임과 요 네임을 같이 주면 같은 변수로 변형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네이밍을 규칙을 정해서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됐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해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값이 이렇게 가져가겠죠. 2048 그리고 또 커스틱에서 가져갈게. n스피드도 같이 가면 좋겠죠. 요 내용이 크기가 같으니까 n스피드도 카피를 해줍니다. 어디있죠? n스피드 웨이브 여기 있네요. tx n스피드 이렇게 해서 타겟은 DMI 같이 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여기서 이제 같이 가려고 이렇게 변수로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오퍼시티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오퍼시티도 어딨죠? 네, 여기 처음 게 있었죠. 오퍼시티 컨트롤 C, V. 자, 오퍼시티부터 타겟 연결하고 이렇게 일단 컴파일 하겠습니다. 타겟 연결을 안 했네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컴파일하고 다시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0 0.5였고 0.6 이게 0이 되면 이제 요것도 이제 지금 안에 보이는 커스틱도 0.6 정도의 오퍼시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거 지금
물 안에서 보고 있는 거. 요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진해지고 0 하면 사라지겠죠. 이제 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같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요거 타일링도 자 512 512 네, 같이 적용되고 있죠. 자, 1024 1024 네,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 스피드도 높여볼게요. 네. 네, 물하고 같이 적용되고 있네요. 그쵸? 스피드 네, 네 어지러워요. 아우 네 어지럽습니다. 이 정도로 줬었죠. 네, 네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을 하나의 변수로 파라미터 네임만 맞추면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이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네 물을 깨끗하고 투명한 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원경에 쓸 수도 있을 테고, 네, 여기 못 올라가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의지 한국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경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의 쓰임새는 이제 원경이나 정경으로 쓰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레벨, 특히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펙터가 자주 만들진 않아요. 레벨 디자인 아니면 TA가 만들다던가 특수하게 이펙트로 쓰일 물들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을 이펙터가 만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우리가 이펙터가 만들지 않았는데 뭐 퍼포를 만들래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물하고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참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초에 만들면은 내가 만든 물에다가 넣으면 더 편하겠죠. 일단 그렇고, 여기 지금 보니까 데칼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우려했던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데칼의 위치가 이제 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번거롭지만 위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를 배치하고. 네,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화창한 날에는 커스틱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커스틱만 따로 조절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오퍼시티를 하나 더 복제를 해가지고, 얘는 커스틱 오퍼시티라고 주고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죠. 자, 얘는 따로 주고 이렇게 해놓고, 얘는 네, 워터 맞죠? 커스틱 오퍼시티를 위쪽으로 이펙터 액터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클래스 단위로 선택해야 이게 나와요.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네, 좀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사실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설정한 내용에 다 넣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배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경이나 근경에 물을 배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으니까 또 이어서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